안녕하십니까. 한성자동차 수원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최윤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C200 카브리올레 모델의 내 외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성자동차 수원전시장은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인증중고차까지 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구매부터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며 전시장 내부에는 AMG 퍼포먼스 센터까지 같이 위치하고 있어 한 곳에서 다양한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키 사용법입니다. 1m 내외에서 키의 열림과 잠금 버튼으로 문을 열고 잠글 수 있지만 키레스고라는 기능이 있어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손잡이 안쪽에 손을 넣게 되면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글 땐 바깥쪽을 가볍게 터치하면 사이드미러 접힌 걸로 잠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썸머 오프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름철에 차량을 조금 더 쾌적하게 탑승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키로 창문뿐만 아니라 소프트탑까지 개폐할 수 있습니다. 키의 열림 모양 버튼을 꾹 눌러 소프트탑을 연 다음 열림 모양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 창문까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중간에 손을 떼게 되면 창문뿐만 아니라 소프트탑의 동작이 멈추게끔 되어 있으므로 다 열릴 때까지 눌러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탑을 닫는 것 또한 잠긴 모양 버튼을 이용해서 닫아주실 수 있습니다. 잠긴 버튼을 꾹하게 눌러주시면 소프트탑뿐만 아니라 차량 창문까지 다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원하는 거리는 약 5m 정도까지 지원 가능하며 더 멀리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유구입니다. 주유구는 따로 열어주는 버튼은 없어 주유구를 터치하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문이 안 열릴 때는 차량 문이 닫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손잡이 안쪽에 열림과 잠금 버튼이 있어 열림 버튼을 눌러 잠금을 해제하면 주유구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닫을 땐 수동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트렁크 개폐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200 카브리올레 차량은 다른 차량과 달리 벤츠마크를 이용하여 트렁크를 열거나 트렁크 버튼이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키의 트렁크 모양을 따닥 빠르게 눌러 트렁크를 열 수 있고 운전석 문 안쪽에 트렁크 리드 모양을 잡아당겨 트렁크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2열 폴딩 시트 버튼입니다. 양쪽 좌우에 달려있어 크롬 버튼을 잡아 당겨주시게 되면 2열 시트가 폴딩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6대4로 접히게끔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방향을 접어주실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2열 시트를 다시 제대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트렁크 파티션입니다. 트렁크 파티션은 지금과 같이 열려있는 상태여야 소프트탑이 개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파티션을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지만 닫는 게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버튼을 이용하여 트렁크 파티션을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트렁크 파티션 같은 경우 차량 내부에서 소프트탑을 오픈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으나 항상 트렁크 공간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 안에 물건이 올라와 있어 파티션과 맞닿는 경우 차량 내부와 물건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오픈 시에는 항상 트렁크 공간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트렁크는 수동으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조정 방법입니다. 시트는 의자 모양 그대로 생겨서 머리 등 엉덩이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엉덩이 앞뒤 위아래, 등받이 앞뒤, 머리 위아래로 조정 가능하며 이 조그마한 레버는 앞뒤로 밀어주시게 되면 밑받침의 전체적인 길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부분 같은 경우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앞뒤로도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맞추신 다음에
시트, 사이드미러, 핸들, 헤드업까지 저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M 누르고 1을 하면 B 소리와 함께 저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앉았다고 하더라도 고객님 자리로 원상 복구할 때 1번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리는 총 3가지가 저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트 열선입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총 3단계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저온 화상을 우려해서 3단계, 2단계, 1단계 총 20분, 10분, 8분 뒤에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에어스카프입니다. 에어스카프는 눌러주시게 되면 7초 뒤에 예열하고 따뜻한 바람이 목과 머리 주변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에어스카프 같은 경우 눌러주시게 되면 겨울철에도 따뜻한 오픈 에어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에어스카프 같은 경우에 총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컨트롤 가능한데 시속 160km 내외에서 풍속 세기에 따라 자동 조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 열림 잠금 버튼입니다. 시속 30km 이상에서 자동적으로 잠기게끔 되어 있지만 고객님께서 필요시에 따라 열림 버튼으로 도어락 잠금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앞뒤 창문입니다. 앞뒤 창문 같은 경우는 눌러서 열고 잡아당겨서 닫을 수 있는데요. 차량 창문이 닫힐 경우에 고객님께서 창문을 눌러주시게 되면 안전 때문에 다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오픈 버튼입니다. 트렁크 오픈하실 땐 잡아당겨 주시면 트렁크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닫는 건 수동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이전 차량 같은 경우에 풋브레이크로 눌러서 채우고 당겨서 해제했는데 자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동을 끄면 무조건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고 시동 켜고 출발하면 알아서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일부러 당겨서 해제할 수 있으나 저희 이중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주차선 라인 안에 주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헤드라이트입니다. C200 카브리올레 차량 같은 경우 멀티빔 LED 2세대가 들어가 있어 좀 더 인공지능적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옥토에 놓고 쓰셔야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전조등, 미등, 파킹등을 볼 수 있습니다. 파킹등 같은 경우에 유럽 국가에서 차폭등으로 쓰이는데요. 오른쪽, 왼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두게 되면 조수석 앞뒤로 미세하게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왼쪽에 두시게 되면 운전석 기준으로 앞뒤에 미세하게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두고 가시게 되면 방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토에 놓고 쓰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개등입니다. 안개등 눌러주시게 되면 전방 안개등뿐만 아니라 후방 안개등까지 같이 지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후방 안개등은 운전석 기준 뒤편에 한쪽에 등이 더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간혹 고객님들께서 모르시는 경우 왜 내 차량은 뒤에 등이 나갔지?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운전석 기준으로 중앙선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등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 밝기입니다. 계기판 밝기는 자동 조절되게끔 되어 있는데 어두운 곳에서 고객님께서 수동으로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고객님들은 어두운 곳을 갔을 때 내 차량의 계기판 밝기나 이제 버튼 등이 왜 이렇게 어둡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등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그런 거니 끝까지 올린 상태로 타주시면 됩니다. 차선 이탈 방지입니다. C200 카브리올레 차량 같은 경우 능동형 차선 이탈 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차선을 바꿀 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60km 이상에서 점선을 밟게 됐을 때 핸들에 진동이 오고 실선을 밟게 되면 보정 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km 이상에서 차선을 바꿀 땐 방향 지시등을 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기능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차량 전면 앞쪽에 속도와 방향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앉은 키에 따라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를 수정하실 수 있고 혹시나 거슬린다면 온오프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 레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뒤편 레버는 방향 지시등, 상향등, 와이퍼를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방향 지시등은 위아래로 살짝 해주시면 3초 뒤에 꺼지고 위아래로 꾹꾹 눌러주시면 좌우 방향 지시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이빔은 그냥 당겨주시면 깜빡깜빡 되게끔 되어 있고요. 상향등을 유지할 땐 반대편으로 밀어주시면
상향등이 켜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20년식부터 멀티빔 LED 2세대가 탑재되어 있어 인공지능 상향등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마주오는 차량을 인지해서 84개 라이트가 자유자재로 꺼졌다 켜졌다 하게끔 되어 있어 상향등을 따로 조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사용한 다음에 잡아당겨 주시게 되면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와이퍼는 돌려서 작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0단계, 점선 2개, 실선 2개 보실 수 있는데 실선은 수동입니다. 실선 하나는 수동 느리게, 실선 2개는 수동 빠르게. 수동에 두실 일은 거의 없어 자동에 두시면 되는데 점선이 1, 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점선 위에 있는 건 빨리 반응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게 좀 더 여유 있게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사용할 땐 0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워셔액은 옆에 회색깔 버튼을 꾹 눌러주면 워셔액인데요. 가볍게 눌러주시면 한번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조작 레버입니다. 핸들 뒤편에 조그만한 레버를 앞, 뒤, 위, 아래 조정해 주시면 핸들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칼럼식 기어를 쓰고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 오른쪽에 변속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R&DP라고 레버에 써져 있습니다. R이 위에 있고 드라이브가 밑에 있어요. 이 그림 그대로 정면 계기판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후진을 원할 때 브레이크를 밟고 위로 세게 올리면 후진, 밑으로 세게 내리면 드라이브입니다. 중립이 필요할 땐 D 위에 중립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올려주시면 중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후진할 땐 위로 세게, 드라이브 할 땐 밑으로 세게. 저희 홀드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떼지 않고 빠르게 깊숙이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홀드라고 표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푸실 땐 악셀 밟아도 풀리고 브레이크를 똑같이 밟아주셔도 해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파킹하실 땐 옆에 회색깔 버튼을 눌러 파킹하실 수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입니다. 패들 시프트는 핸들 뒤편에 오른쪽에 업 시프트와 좌측에 마이너스 시프트가 있습니다. 주행 중에 나는 수동으로 단수를 바꾸고 싶다 할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잡아 당겨 주시게 되면 D에서 M으로 수동 매뉴얼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단수가 제대로 안 맞게 떨어지면 앞에 정면 계기판에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계속 안 맞게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다시 풀어주실 땐 플러스를 고객줄 꾹 하고 잡아 당겨 주시게 되면 수동 매뉴얼에서 자동 D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 고객님께서 드라이브 기어를 눌러주셔도 자동적으로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면 계기판을 컨트롤하는 버튼입니다. 집 버튼을 눌러 검정 색깔 패드 기준으로 좌우를 훑게 되면 파란색 커서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훑으면 여러 가지 메뉴 창을 볼 수 있고 HU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를 눌러 위치나 밝기 수정할 수 있으며 맞춘 다음에 M 누르고 1을 저장해 주시면 위치 또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화면은 집 버튼을 눌러 트립으로 가시면 다시 원래 화면대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서비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면 타이어뿐만 아니라 정비주기 알림, 냉각수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경우 타이어에 들어가셔서 초기화할 수 있으며 정비주기 알림 같은 경우에 15,000km나 1년 단위로 뜨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동적으로 뜨는 부분이라 따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 예약해 주시게 되면 정기점검한 다음에 소모품부터 여러 가지 사항 확인한 후 고객님께 알려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 버튼을 눌러 내비, 라디오, 미디어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보통 오른쪽 계기판에서 컨트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트림 모양을 눌러주시면 고객 주행 정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습니다. 리셋 툴 같은 경우에 차량 전체적인 연비나 키로수 그리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속도 그리고 누적거리와 구간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게 누적거리고 위에 있는 게 구간거리인데요. 구간거리 같은 경우 검정 색깔 패드를 꾹 하고 누르면
초기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가지고 탈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행 가능 거리는 고객님 타시는 이제 주행 스타일에 따라 킬로미터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꽉 차면 효율적으로 탈 수 있다는 이제 에코 디스플레이 화면도 볼 수 있고요. 출발 후도 볼 수 있습니다. 출발 후와 리셋 후의 차이는 출발 후는 시동을 끄고 4시간 뒤면 무조건 초기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크루즈랑 리밋을 볼 수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셋 버튼을 올리거나 내리면 바로 현재 속도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악셀 떼면 그 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앞차 간격을 유지하는 스마트 크루즈는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속도는 살짝 올리면 1씩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꾹꾹 올리면 속도가 10씩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해제도 가능하나 캔슬을 눌러서 해제가 가능하고 위로 올려서 전에 하셨던 값을 당겨 오실 수도 있습니다. 크루즈 반대편에 LIM 리미트를 볼 수 있는데 리밋 같은 경우 눌러주시게 되면 앞에 크루즈 모양이 리밋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멈춰있는 상태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속도 제한이 20부터 시작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에 해주시게 되면 주행 속도 이상 안 나게끔 리밋으로 걸어버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쓰실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크루즈 모양으로 해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디스플레이 화면 컨트롤 버튼입니다. 집 모양 버튼을 눌러 여러 가지 메뉴 창을 볼 수도 있고 컨트롤러를 좌우, 위아래 훑어주셔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는 버튼입니다. 밑에는 전화 받는 거 위로, 끄는 거 밑으로 내려줄 수 있는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볼륨 같은 경우 소리를 끄는 건 따로 없기 때문에 눌러서 음소거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 명령어입니다. 즐겨찾기 또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조장치 컨트롤 버튼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을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위아래로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석 기준으로 온도를 통일하고 싶다, 싱크를 눌러주시면 운전석 기준으로 온도가 통일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람 나오는 방향입니다. 바람 세기 올리고 낮추고 밑으로 꾹꾹꾹 눌러주시면 오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토입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바람 방향과 바람 세기가 자동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푸실 때 수동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김서림과 성해 방지하는 버튼입니다. 보통 오토로 눌러주시면 김서림이 알아서 없어지게끔 되어 있으나 안 없어질 땐 맥스 버튼을 이용하여 앞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뒷유리 열선과 사이드미러 열선입니다. 싱크 운전석 기준 통일입니다. 차량 외부 공기 순환을 막아주는 건데 내부 공기 순환은 총 10분간 유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졸음 운전이나 질식사에 영향이 있다 생각해요. 10분 뒤면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버튼입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온도를 낮추게 되면 에어컨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는 제습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사용법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앞에 화면에 내비게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디스플레이는 터치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용하여 화면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핸들 오른편에 터치 컨트롤러, 그리고 터치패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앞에 화면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메뉴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메뉴창을 컨트롤러를 왼쪽으로 밀어 나오게 한 다음 여러 가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지 입력을 눌러 경로 안내를 찍을 수 있는데요. 저희 수원시청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성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성만 치셔도 됩니다. 시읒, 이응, 시읒, 치읒 눌러주시게 되면 수원시청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청을 클릭할 때 파란색 커서를 위로 올려 한 번 더 올려 수원시청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목적지 선택까지 눌러주셔야지 경로 안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좀 더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 안내 취소는 메뉴창을 다시 왼쪽으로 뺀 다음에 경로 안내 취소를 눌러주시면 안내 취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목적지로 가시게 되면 최근에 입력하신 여러 가지 주소를 볼 수 있는데요. 즐겨찾기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청을 즐겨찾기 해보도록 할 건데요. 수원시청 왼쪽에 가로 세 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로 세 줄을 가려면 컨트롤러를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집으로 저장, 직장으로 저장, 그리고 이름으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는 거에 클릭을 한 다음에 수원시청을 저장하실 수 있는데요. 이 수원시청 같은 경우 즐겨찾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백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사용 방법입니다. 라디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채널이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을 돌려 채널을 바꿀 수도 있고 터치 패드를 훑어서 채널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원하는 채널을 직접 찾을 때는 오른쪽 메뉴를 불러와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신 다음 직접 치실 수 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 원하는 채널, 예를 들어서 110.7을 검색한다고 했을 때 1, 0, 7, 7을 눌러주시게 되면 검색 후 자동적으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107.7을 클릭하셔야 되는데요. 컨트롤러를 올려서 107.7을 클릭해 주시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107.7, 93.9 내가 원하는 걸 저장하겠다. 즐겨찾기로 저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창을 다시 빼서 즐겨찾기를 누른 후 현재 방송국을 즐겨찾기에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차례대로 저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7.7, 93.9, 1번부터 6번까지 저장한 건 삭제할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107.7 옆에 가로 세 줄을 보실 수 있는데 왼쪽으로 밀어 가로 세 줄로 가시게 되면 선택한 방송국을 이동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버튼입니다. 미디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최근에 사용한 미디어 장치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메뉴를 다시 빼주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눌러주시게 되면 블루투스, SD카드, USB 0, 1, 2 그리고 TV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텔 버튼입니다. 텔은 기본적으로 전화를 받으실 때 핸들 오른편에 받는 버튼과 끄는 버튼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설정에 관한 버튼입니다. 차량 안전장치부터 라이트 그리고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제일 위에 다이나믹 셀렉트 같은 경우 다른 곳에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실 일이 없습니다. 보조장치는 안전장치에 관해서 컨트롤 하실 수 있는데요. ESP부터 시작해서 사각지대 어시스트까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보통 켜놓고 운전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ESP 같은 경우 차체 자세 제어 장치이기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질 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을 읽어서 또는 차량 내비게이션의 교통표지판 정보를 앞에 띄워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입니다.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 같은 경우 전후방 센서가 달려있지만 후진할 때 속도 대비 장애물의 간격이 좀 좁다고 생각이 되면 알아서 멈추는 기능이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멈췄을 때 소리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입니다.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는 전방 차량의 후방 모양을 인지해서 제동을 걸고 경고하는 기능입니다. 속도 대비 간격이 좁다고 생각이 되면 시각 경고를 하고 청각 경고 뒤에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멈추는 기능은 우리 차 속도가 60km 미만은 돼야 완벽하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엑셀을 조금 더 밟거나 핸들링을 조작해 주시게 되면 이 기능은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어시스트입니다. 주의 어시스트는 운전을 오래 하셨을 때
커피잔 모양이 뜨면서 조금 쉬었다 가시라는 의미입니다. 사각지대 어시스트는 사이드 미러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경고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잘 안 보이는 사각에 혹시나 차나 물체가 있었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 점 보시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비 체크하실 수 있는 란인데 연비는 정면 계기판에서 이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라이트 설정입니다. 라이트는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여러 가지 컨트롤 하실 수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색깔 64가지 단색으로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지능형 라이트는 켜놓고 운전하시는 게 좋은데 하이빔 어시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을 인지해서 일부분 껐다 켰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설정입니다. 차량 설정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벨트 조정, 음향장기 알림, 자동 미러 접힘, 자동 잠금, 이지 액세스를 전부 다 켜놓고 이제 다니시길 권유드리는데요. 벨트 조정 같은 경우 벨트를 채웠을 때 내 상체 부위에 맞게 포지셔닝이 맞춰지는 기능입니다. 음향장기 말림 같은 경우 차를 잠궜을 때 빵 하는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난 싫다 하면 끌 수 있지만 차량을 찾을 때 잠긴 모양 버튼을 이용해서 차를 잡게 되면 소리는 안 나고 불빛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 미러 접힘입니다. 차량을 잠궜을 때 사이드 미러가 접히게 할 건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시속 30km 이상 달리면 자동으로 잠기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나 잠기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 액세스입니다. 이지 액세스는 차량을 내릴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차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지 액세스는 핸들과 시트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핸들 및 시트를 설정해 주시길 권유드리는데요. 차량을 내릴 때 시트가 뒤로 빠지면서 핸들이 올라가는 기능입니다. 간혹 고객님들이 나는 왜 시트가 뒤로 안 빠져요? 핸들이 왜 안 올라가죠?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시트가 많이 뒤로 밀려 있거나 등받이가 뒤로 각도가 너무 누워져 있다면 시트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더 빠질 게 없기 때문에 뒤로 더 가지 않고요.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뒤로 누워져 있으면 편하게 내리시게끔 등받이가 다시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 내려와 있지 않고 혹시나 좀 높여서 운전하신다면 더 올라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상등입니다. 비상등 같은 경우 저희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상등 같은 경우 시속 70km 이상에서 완벽하게 급제동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멸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주행하시게 되면 알아서 없어지게끔 되어 있으나 고객님께서 눌러서 다시 끄실 수도 있습니다. 컵홀더는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따로 분리가 되어서 레버를 올려주시면 분리가 되게끔 되어 청소가 좀 더 용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은 안쪽에 하실 수 있는데요. 갤럭시는 6 이상, 아이폰은 8 이상부터 넣어주시게 되면 무선 충전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핸드폰 모양이 뜨게끔 되면서 충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SB 0번 포트는 무선 충전 오른편에 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용법입니다. 블루투스는 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 상단의 메뉴를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빼주시게 되면 장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장치를 눌러서 차량 시스템에서 블루투스 검색 시작을 눌러주시면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켜놓은 상태에서 기다려주시면 기종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종이 맞는지 확인하고 클릭한 다음에 핸드폰에 쌍으로 연결을 클릭해 주시면 전화와 오디오를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화만 연결할 수도 있고 오디오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오디오는 필요 없다 하면 눌러서 오프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를 오프할 때는 전화 모양의 이 불 들어온 걸 눌러서 꺼주실 수 있습니다. 장치 연결 해제는 여기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장치 연결이 해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블루투스를 연동한 상태에서 USB 잭을 0번 포트에 꽂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꽂아주시면 바로 이렇게 멘트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을 눌러주셔야 항상 잭을 꼽을 때마다 디스플레이 화면이 애플 카플레이로 화면이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을 눌러주시고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동의함으로 맞춰서 눌러주시고 화면이 이렇게 뜨게끔 되어 있는데요. 미러링이 아니기 때문에 띄울 수 있는 어플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카카오맵이 T맵을 주로 많이 이용하실 텐데 둘 다 사용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비를 띄운 상태에서 목적지를 검색하고 길 안내 시작을 핸드폰을 통해 눌러주시면 안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T맵 화면이 바로 안 보일 경우 마우스를 이용해서 T맵을 눌러주시면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T맵 화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화면을 컨트롤하고 싶으시면 홈 화면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른 어플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목록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가시게 되면 통화 목록, 그리고 멜론으로 가시게 되면 음악 재생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화면이 아니라 저희 순정 화면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 만약에 애플 카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갈 땐 잭을 빼서 꼽을 수도 있지만 집 모양 버튼을 눌러주어 상단에 애플 카플레이를 클릭해 주시면 다시 애플 카플레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하시고 나서 잭을 빼게 되면 애플 카플레이 화면은 자동적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 집 버튼을 눌러 연결로 맞추신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USB 잭을 0번 포트에 꼽은 다음에 핸드폰을 연결해 주시면 자동 시작할 건지 이렇게 메뉴창이 생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 시작을 누르셔야 잭을 꼽을 때마다 화면이 뜨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동 시작 클릭 후 USB 장치를 눌러주시면 동의함, 동의 안함으로 이렇게 멘트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의함으로 눌러서 맞춰주시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시작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뜨는 파란색 버튼을 다 눌러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내비를 띄울 수 있는데요. 카카오 내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핸드폰 화면 안에서 즐겨찾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가시는 곳들을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벌집 모양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S 신관을 간다고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길 안내 시작이 뜨게끔 되어 있고요. 눌러주시면 길 안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길 안내를 이제 새로 찍을 때는 잭을 꼽아서 찍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카카오 내비를 들어가서 직접 검색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잭을 꼽게 되면 검은 화면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이 꺼지게끔 되어 있는데요. 원하시는 걸 찍고 길 안내 시작 누른 다음에 마지막에 잭을 꼽아 주셔야지 화면이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제 앞에 화면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터치패드와 터치 컨트롤러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를 밑으로 내리면 홈 버튼으로 가실 수 있는데요.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비, 멜론, 전화까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혹시 화면이 뜨지 않을 경우에는 집 모양 버튼을 눌러서 잭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위에 항상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뜨게끔 되어 있어요. 마우스를 이용하여 위로 올려주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잭을 빼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해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컨트롤러 왼편에 다이나믹 셀렉트부터 보실 수 있는데요. 다이나믹 셀렉트는 위아래로 조작해 주시면
주행 모드가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까지 총 5가지 보실 수 있는데요. 에코는 기름 절약하는 모드로 이제 기본적으로 RPM을 조금 더 낮게 쓰고요. 이 상태에서 정속 주행까지 해주시게 되면 연비가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컴포트 제일 기본 무난하게 타실 수 있는 모드고, 스포츠랑 스포츠 플러스의 차이는 이제 ESP가 조금 더 덜 개입하고 엔진 RPM을 스포츠보다 조금 더 높게 써서 이제 조금 더 주행 다이나믹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스포츠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 주행 모드를 바꿨을 때 서스펜션은 기본적으로 따로 컨트롤되지는 않습니다. 파크트로닉 센서 오프 버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누르실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 사람 많은 곳을 가시거나 이제 자동 세차를 들어갈 때 눌러주시게 되면 파크트로닉 센서가 작동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 평소에는 누르실 일 없이 이대로 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킹 파일럿 버튼입니다. 자동 주차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실내에서 자동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파킹 파일럿 디스플레이로 변경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파킹 파일럿 같은 경우 차와 차 사이의 공간을 인지해서 주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을 인지해서 주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와 차 사이 공간에 평행 주차, 후방 주차, 전방 주차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시속 30km 미만으로 주차 공간을 스쳐 지나가면 되시는데요. 우리 차의 앞뒤 센서가 주차 공간을 스쳐 지나가 앞차의 중반까지는 오시게 되면 네모난 버튼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모난 버튼 안에 P라고 써져야지 주차 공간을 인지했다는 뜻인데요. 내가 주차하려고 했던 공간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컨트롤러를 돌려서 주차 공간을 선택한 후 후진 기어 넣으세요라는 멘트가 뜨면 후진 기어를 넣어주시면 브레이크를 떼는 순간 바로 시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들링도 알아서 돌아가고 기어도 알아서 변속되는데 브레이크는 제동을 지원하긴 하지만 고객님께서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코 스탑 앤 스타트입니다. 스탑 앤 고라고 부르고 보통 ISG가 공식 명칭인데요. ISG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자동적으로 실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초록불이 켜져 있는데요. 이 초록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배터리 전압, 그리고 엔진 예열, 안전벨트도 채워져 있어야 하고 에어컨 히터가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그때부터 실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이 알아서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따로 조건을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실행되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 앞에 동그라미 모양이 바로 뜨게끔 되어 있고요. 실행이 안 됐을 땐 디스플레이 화면 앞에 동그라미 빗금 처리가 돼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가다 서다 하는 그런 시내 구간에서 이제 시동 꺼지는 게 싫다 하면 버튼을 눌러서 오프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동을 껐다 키면 다시 리세팅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오른쪽에 보게 되면 볼륨 버튼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음소거 할 땐 눌러서 음소거 처리 가능하고 밑에는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안전벨트 익스텐더 버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안전벨트 익스텐더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C200 카브리올레 차량 같은 경우 안전벨트가 조금 더 뒤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벨트를 쉽게 채울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탑승한 후 문을 닫아주시게 되면 안전벨트 익스텐더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때 안전벨트를 바로 채우지 않았을 때 60초 뒤면 익스텐더가 다시 뒤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몸을 돌려 채우는 것보다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안전벨트 익스텐더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서 쉽게 안전벨트를 채울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입니다. 터치패드는 좌우 위아래 훑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 같은 경우 OK, 메뉴 버튼을 OK 선택할 땐 그냥 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눌러주셔야지 선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터치패드 밑에는 홈 버튼, 그리고 비디오 퀵 액세스, 뒤돌아가기를 볼 수 있는데요. 비디오 퀵 액세스 같은 경우 사실 라디오나 미디어로
바로 들어가서 뭔가 이제 오디오 채널이나 음악을 바꾸지 않고 눌러서 훑어주시기만 하면 라디오 채널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 목록까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수납 공간입니다. 암레스트 수납 공간은 버튼을 이용하여 열어줄 수 있는데요. 수납 공간 안에는 USB 1번, 2번 포트와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USB 0번 포트에서 지원하니 1, 2번 포트에는 일반 리더기를 꼽아주시면 됩니다. 닫을 땐 수동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소프트탑 개폐 버튼입니다. 소프트탑을 열 때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이 레버를 잡아 당겨 주시게 되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브레이크는 발을 중간에 떼도 되나 손 동작을 놓았을 때 소프트탑의 동작이 멈출 수 있어 다 오픈할 때까지 잡아 당겨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고 놓았다면 브레이크를 다시 밟은 상태에서 잡아 당겨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닫는 것 또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닫힐 때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손을 떼게 되면 닫히다 말게끔 되어 있어서 동작이 끝날 때까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행 중에도 온오프가 되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주행 중에는 속도 50km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어캡 버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캡 버튼 같은 경우 잡아 당겨 주시게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실행이 되는데요. 저희 에어캡 같은 경우 구성은 윈드실드 상단의 에어 디플렉터와 뒷좌석 헤드레스트의 드라우트 스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우트 스탑과 에어 디플렉터가 올라오면서 전후방에 맞바람을 줄여주게 되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 에어스카프와 히터를 틀어놨을 때 조금 더 따뜻한 에어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동을 끄면 다시 내려가게끔도 되어 있고 이제 소프트탑을 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려가는데요. 고객님께서 눌러서 다시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차량 창문 4개를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잡아 당겨 주시게 되면 닫히게끔 되어 있고요. 열 때는 꾹 하고 눌러주시면 되는데 닫거나 열 때 중간에 손을 떼게 되면 동작이 멈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SOS 콜 버튼입니다. SOS 콜 버튼은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 안에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위급 상황 시 눌러주시는 버튼이라 평소에는 쓰실 일이 없는데 인명피해 사고 시 고객님께서 눌러주시게 되면 안전벨트 맨 개수대로 인원수를 파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고객님 위치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에 대신 연락해드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저희 고객센터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메르세데스 미에 관련된 질문과 차량 이제 현재 정보 그리고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나 고객님께서 정기 점검이나 이제 다른 걸 예약을 해야 될 때 눌러서 버튼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내등입니다. 실내등은 좌우 독서등과 전체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 독서등을 눌러주면 룸밀러 좌측에서 등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우측 독서등을 눌러주면 룸밀러 우측에서 등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끄는 것 또한 다시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전체등은 눌러주시게 되면 앞에 중앙 부분뿐만 아니라 룸밀러 밑까지 같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밤에 켜시게 되면 많이 눈부실 수 있어 독서등으로 켜시는 게 조금 더 시야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을 오픈했을 때 실내등이 전부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오프 쪽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문을 오픈하여도 실내등이 안 들어오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내가 등을 켜고 갔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시동 끄면 꺼지나요? 라고 많이 물어들 보세요. 등은 3초 정도 지나고 자동적으로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단말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단말기는 글로브 박스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드는 슬롯에 꼽아주시면 되는데요. 카드가 인식됐을 때 불빛 모양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인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량 크기와 언어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음량 버튼을 꾹 눌러 영어와 다시 한 번 더 눌러 한국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음량 크기는 눌러서 1단계부터 음량 4단계까지 컨트롤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C200 카브리올레 차량도 아이소픽스가 위치하고 있어 눌러서 연결고리에 유아용 시트를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2열 시트 뒤쪽에서 봤을 때 앞좌석 두 자리에 에어스카프로 인해서 송풍구와 흡입 그릴이 달려 있는데요. 이때 물건을 덮어주시게 되면 에어스카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에어스카프 작동 전에는 물건이 덮여 있는지 안 덮여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C200 카브리올레 차량은 투도어로 이루어져 있어 2열 시트를 타고 내릴 때 앞좌석의 회색깔 레버를 밀어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앞으로 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 하실 땐 시트만 다시 밀어주시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넷 개폐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하단 부분에 빨간 레버가 위치하고 있어 잡아 당겨주시게 되면 본넷 잠금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벤츠마크 왼쪽 기준 대각선 밑으로 회색깔 레버를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 완전히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워셔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타 소모품은 가까운 한성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신속하고 빠르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넷을 닫을 땐 세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세게 누르지 않았을 경우 와이퍼와 운행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요. 닫을 땐 본넷을 잡고 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C200 카브리올레에 대한 설명을 드린 한성자동차 수원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최윤희입니다. 저희 한성자동차 수원전시장에 방문하셔서 시승 및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며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